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749님 금요일에 했던 양희은 씨 신작 이벤트 끝났나요? 네, 지난 금요일 궁금한 음악회 레전드 특집에서 출연하셨던 양희은 씨가 금요일 날 깜짝 선물 주셨죠. 본인 책 그럴 수 있어를 10권 쏘셨는데 좀 남았습니다. 오늘도 신청하신 분 중에서 10분 뽑아서 책 보내드립니다. 받고 싶으신 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요.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02로 오는 전화 받아주시고 신양식의 뉴스아이키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로드 국정농단이냐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있는 것이냐. 네.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야가 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일명 김건희 로드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을 이제 방문하는데 방문하기 위해서 떠나는 출국장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왔지만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반문을 내놨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또 전문이기도 합니다. 네네. 주말 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양평 군수가 직접 주민들과 함께 여의도의 민주당사까지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 상당히 좀 공을 들였고요. 양평 군수는 현 양평 군수 국민의힘 소속의 네, 전진수 양평 군수고요. 네. 뭐 이번 주말 동안에 이어졌던 그 여론전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인 게 일단 2년 전에 2021년에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와 지역위원장이 노선을 바꿔서 강하면 나들목, 강하면 IC의 IC 신설을 먼저 요청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년 전에는 노선 변경을 먼저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말을 바꾸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네. 민주당 측에서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을 바꿔서 강하면을 지나가게 하자라고 주장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의 그 종점 변경안, 그러니까 이제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방안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타안에서 종점을 바꾸지 않고 중간을 이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양평군 강하면에다가 IC만 내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그 당시 군수와 지역위원장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양평군이 국토부에다가 방안을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1안에 가까운 방안인 건데 양평군을 지나가는 이 기존 노선에서 강하면 쪽으로 인터체인지를 하나 설치해서 약간 좀 그 안쪽으로 이제 이 기울어지도록 노선을 살짝 틀어주는 이제 방안인 건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종점을 아예 바꾸는 국토부의 강상면 안을 두고 똑같은 거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우기는 거다. 이거는 사실이 맞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살짝 틀어도 강하 IC가 있는 거고요. 강상면 종점안 흔히 김건희 로드라고 얘기하는 네. 이쪽도 강하 IC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강하 IC가 있는데 예.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강하 IC는 강하면의 북쪽에 올려붙은 IC고요. 네.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종점 변경안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내려붙게 되기 때문에 이 두 IC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왜냐하면 강하면 자체가 이 서울의 중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구의 한 4배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면 단위라고 하면 이제 서울 분들은 잘 감이 없으셔가지고 행정 권역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는데 워낙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같은 강하 IC라고 하더라도 위치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IC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점이 바뀌었느냐 아니냐 뭐 이쪽에 조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하 IC를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강상면 종점안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한 거고요. 서울에는 심지어 이름이 같은 신사동이 3개 있습니다. 강남 쪽에도 있고요. 은평구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관악구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신사동 3개가 다 같은 동네는 아니죠. 자, 관련해서 이 오늘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 특히 조선일보에서 정동균 전 군수가 원안 인근에 땅을 샀다. 이러면은 내로남불 아니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강상면 종점에 있는 것처럼 양서면 종점 인근에 원안을 이야기했던 그 전 군수 정동균 전 군수가 땅을 샀으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동균 전 군수의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균 전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균입니다. 네네. 자, 바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안대로 가면 그 주변에 군수님 땅이 있기 때문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특혜라면 원안대로 가는 건 우리 군수님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은 전임 군수 시절에 그 안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된 거고요. 네. 군수되기 전에 2017년도에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약 26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땅은 고속도로 종점하고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네. 또 직접 노선이 닿는 교통수단도 없고요. 큰 산을 넘어서 양서면 정동리가 종점이라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산 물려받은 땅은 옥천면 아신리라는 곳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곳에는 양평 RC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그 정동리 종점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는 걸 뭐 다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서면 종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네,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예타 네네. 통과를 앞두고 조선일보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종점 네네. 부근에 땅 3필지를 샀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양평 IC 근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살기는 10살 때 들어가서 5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아마 시골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진입로가 자기 땅이 아닌 겁니다. 네네. 마을에 그러므로 해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도가 아닌 사유지도로 사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한 20년. 네. 도저히 이제 헌집이라 추워서 살 수 없으니 이걸 좀 매입을 해달라고 몇 해째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그 매입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도저히 추워서 이제 뭐 살 수 없으니 이걸 좀 매입해 달라 그래서 대출 받아서 아마 그 진입로 들어가는 곳 마당과 그것을 집사람이 매입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살고 계시던 집 쪽이니까 양서면 종점 안의 종점과는 산 넘어 있는 쪽이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예. 그 옆에는 양평 IC가 기존에 있고요. 또 저는 그곳에서 제가 살고 있지 않으면 다른데 제가 거기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네.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제 남의 땅이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또 그곳에 주차장을 그 할머니 걸 쓰고 있어서 마침 할머니가 구매를 간곡히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도 어렵게 그걸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네네네. 그 말하자면 사도라서 그 도로를 살 수밖에 없었다. 안 그렇게 되면 이제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니까. 그럼 뭐 네네. 군수님이라면 거기를 공도로해서 군비로 하셨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개인 돈으로 사셨네요. 도로를.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큰 그 혼란입니다. 2021년도 5월 21일자 네네. 양평 시민의 소리 인터뷰 네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네. 이 그 IC 강하 IC를 아신 네네. 쪽에는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더 어렵다. 자칫하면 제 논에 물대기가 된다. 아신 쪽으로는 절대로 강하 IC 뚫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고속도로가 그 전임 군수 시절에 그 안으로 예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안 노선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안 되는 이유는 그 노선을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노선을 추가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번에 그 원안으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김선교 전 의원, 그 우리 네. 정정 군수님 전에 군수를 삼선하셨던 분인데 네네. 민주당 출신들이 현지 토박이도 아니고 현실 잘 모른다. 강하 IC 설치하려면 종점이 강산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지금 정 군수님이 이야기했던 강하 쪽 나들목 만들면 네네. L자로 도로가 굽어서 도저히 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김선교 군수 시절 훨씬 이전부터 몇 번의 탈락을 거쳐서 2017년도에 군수로 취임하기 그 전해에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예타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저희가 주장하는 그 강하 IC는 광주시 터널을 지나고 와서 최종 네네. 시점에서 강하 주민들이 남양평 IC로 가지 않고 네.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주민 편의를 좀 돕자. 네네네. 자, 그런 취지로 이후에 이야기했던 실시 거다. 선거 때 반영을 하도록 하자 이런 거 저희 취지였습니다. 네. 군수님이 지난 6월 9일 날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교육에 가서 김선교 네네. 전 의원의 축사 내용, 즉 원희룡 네네. 장관이 김선교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종점을 강상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좋다고 말했다. 김선교 전 의원이. 이 부분 글쎄 이제 원희룡 장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던데요. 글쎄 이제 통화를 했는지 뭐 어떤 방식은 모르지만 김선교 전 의원이 그 어르신들 보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지역 현안을 몇 개 얘기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국토부 장관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자기가 동의를 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럼 분명히 그걸 제가 들으셨다는 거죠? 연단에 같이 앉아 있다가 들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느 분은 말씀이 사실인지 둘 중에 한 분은 뭔가 오해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직접 확인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균 전 양평 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가로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워낙 이제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문제의 그 강하 IC입니다. 강하 인터체인지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양평군을 지나가는데 정작 양평 군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이제 인터체인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용하려면 남양평 IC까지 가거나 그렇습니다.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멀리까지 가셔야 되는 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면 주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 IC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다는 건데요. 일단 이거는 2년 전이었던 2021년에 열린 그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라든지 혹은 뭐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가 있었던 읍면 간담회의 이제 조치 계획 보고 이런 어떤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강하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한 걸 보니까 7개의 안건 중에서
강하면 구간에 IC를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은 들어있는데 정작 이제 노선을 변경하거나 종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방안은 내용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강상면도 이때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아예 고속도로와 관련된 현안 내용이 다뤄지지를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게 이제 지역에 그 명물인 돌 거북이가 있는데 그 돌 거북상을 이제 옮기는 문제라든지 시가지의 4차선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얘기들만 주로 있고 다른 고속도로 관련된 사업 얘기는 없었다라는 걸 이제 먼저 확인을 드립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도 정정 자료를 냈는데 한겨레의 7월 7일자 양평군 종점 변경 원한 적 없다. 원희룡 주장과 정면 배치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즉 양평군에서 국민들이 또 양평군이 종점 변경을 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양평군에서는 했다. 근데 이 일시를 22년 7월이라고 써놨어요. 군수가 교체된 이유죠. 군수가 교체된 이후입니다. 군수가 교체된 이후에. 근데 이거는 이전에 군수 교체된 이후에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주장은 양평군이 먼저 제안을 했냐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니네 제안을 해봐라 양평군에다 오히려 얘기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로 교체된 이후에 22년 7월 달에 양평군이랑 협의를 한 것을 가지고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건 거의 뭐 자백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이제 논의가 이뤄진 뒤에 국토부가 5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라는 문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논란이 다 시작이 된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양서면 종점 노선하고 신규인 이제 강상면 종점 노선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작 이보다 4개월 앞섰던 1월에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를 보면 기존에 다른 노선은 없고 강상면 종점 노선만을 그려서 각 기관에다가 이걸 이제 요청했었던 정황이 이제 공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공문 안에 그렇게 단일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일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문을 어디로 보냈느냐 양평군을 포함해서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한국도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고속도로 건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의 이제 단일안으로 공문을 보낸 셈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하면 애초에 국토부에서 단일안, 그러니까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국토부가 내는 보도 자료 안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도 정정 자료.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은 즉 원하는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 I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면 강하 IC가 불가능하다. 그런 그 원안에서 강하면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런 원안을 주장한 바가 없어요. 강하 쪽으로 주민들이 나가는 IC가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의 말장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원희룡 장관 같은 예.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그 공세를 유지를 했는데 네. 야당의 거짓 공세가 계속될 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이런 그 말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야당이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면 그 거짓을 이제 밝혀내서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이런 어떤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장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사과가 있으면 재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좀 안 어울리는 것이 그러면 사과가 없으면 국가 사업은 안 하는 것인가? 야당의 사과라는 것이 국가 사업보다도 우선인 것인가? 여러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위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땅값이 지목 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즉 가치는 알았지만 위치는 몰랐다. 그 땅이 거기 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위치를 모르셨구나.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